자, 오늘 지금 4019km 탔어요 지금.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정말 별 생각 없이 갖고 와가지고 정말 좀 재미있게 타고 있거든요. 요즘에 벌써 4000km가 넘었어요. 이제 이 차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안 했어요 저는. 왜냐면 사실은 뭐 제가 사고 싶었던 차도 아니고 제 집에 계신 분하고 애들이 조금 그냥 차에 별다른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좀 탔으면 하기도 했고, 그 다음에 또 집에 애들이 또 뭐 전기차 노래 불러가지고 사실은 그게 가장 컸고요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전라도 광주 출하단 가서 직접 가져오긴 했는데 가져오는 동안에도 제가 좀 이거 좀 뭔가 좀 희한하다, 재밌다, 그리고 이게 진짜 소울 맞나? 라고 느꼈는데, 처음에 그냥 가져올 때는 제가 직접 차를 받아오는 출고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제가 말을 아꼈고, 요번에 주행기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차 자체의 세팅이 모르겠어요. 저는 예전에 국산차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하드해졌어요. 기아차가 사실 현대보다는 좀 더 하드하게 세팅을 하긴 했었는데, 소울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그냥 뭐 좀 박스카? 약간 좀 귀여운 맛이 있는 박스카라서 하드한 세팅하고는 사실 약간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, 하드하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좀 세팅을 좀 단단하게 한 것 같기도 해요. 이게 약간 아반떼 정도 급이잖아요. 근데 이 차급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.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게 좀 생각해봤더니, 약간 좀 차량의 어떤 노면 소리나 어떤 그런 느낌이 약간 좀 최소 중형 이상 준대형급 그 정도에서 나는 어떤 느낌이 나요. 바닥을 좀 바퀴가 훑고 갈 때, 아니면 요철을 좀 지나갈 때, 이럴 때 되게 좀 저음 베이스의 그런 이 급에서 느끼기 힘든 그런 약간 소리랑,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요철이나 이런 것들 넘어갈 때 하체에서 전달되는 느낌이 이 차급에서 날 수 없는 그런 좀 느낌이 났어요. 왜 이런 느낌이 나지? 되게 신기했거든요. 이게 차가 좀 되게 무거운 느낌이 난다. 뭔가 무겁고 되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중형차 이상의 느낌이 나더라고요.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고급진 건 아니에요. 어쨌든 근데 그런 되게 비슷하게 굉장히 흡사한 느낌과 소리가 나길래 왜 이럴까 혹시나 찾아봤더니 공차 중량이 거의 1700, 1800km더라고요. 그러니까 웬만한 준대형급 그랜저 K7 요 정도 급이에요. 제가 좀 무지하기도 했는데, 이게 좀 전기차라서 저는 어차피 안에 내연기관 다 드러내고 부품들이 되게 간소화됐잖아요. 그래서 배터리가 좀 무거워도 차량 무게는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. 배터리가 진짜 무게가 엄청난가 봐요. 같은 소울보다 거의 300kg가 무겁게 나왔어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얘가 좀 그런 느낌을 줬나 보다 싶더라고요.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고급진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을 준다,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 다음에 하부에서 소음이 굉장히 좀 잘 차단이 되어 있어요. 지금 하부에서 느껴지는 게 E급 국산차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정도 소음 차단을 좀 보여주고, 바닥 소음은 괜찮은데 양쪽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바디에서 느껴지는 바닥을 제외한 외부에서 느껴지는 그 소음은 그냥 딱 E급이에요 진짜. 그래서 좀 그것도 제 생각에는 밑에 깔려있는 배터리에 좀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사실 이 차를 타면서 되게 분명히 이거는 전기차라서 2차급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얻어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. 어떤 그런 차 바닥의 어떤 노면 피드백이나 이런 소음들 느낌들이 좀 많이 그랬고,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엔진 미션을 내연기관처럼 거치지 않잖아요. 보통 악셀을 쭉 밟다가 악셀을 놓으면 어느 정도 좀 관성은 있지만 속도가 계속 줄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악셀을 떼면 관성이 진짜 거의 마찰이 없이 그냥 계속 쭉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? 내연기관하고 비교하자면. 그래서 처음에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. 차가 굴러가는 느낌 굉장히 부드럽고, 그 다음에 악셀 뗐을 때 굉장히 같은 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한다. 엔진 미션의 어떤 그런 내연기관의 어떤 구조가 아니니까 어떤 저항이 적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했고, 느낌이 진짜 뭔가
진짜 뭔가 전기 좀 장난감 타는 것 같은 느낌? 정말? 그리고 이제 MDPS. 사실 좀 걱정했던 게 MDPS예요. 제가 2012년이었나? 2013년도였나? 그때 제가 아반떼 MD를 뽑았던 적이 있었어요. 그때가 아마 아반떼에 MDPS가 처음 적용됐을 때였을 거예요. 근데 그때 그 핸들의 이질감이 진짜 되게 좀 불쾌했어요, 진짜로. 빨리 돌리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, 좀 적당한 속도로 핸들을 움직일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뭔가 내가 탁 치면서 걸린 다음에 모터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나, 뭔가 좀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들, 그게 좀 굉장히 좀 약간 좀 저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이질감으로 좀 다가왔어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진짜 스티어링 어떤 그런 좀 느낌이, 이제는 C타입과 R타입이 거의 좀 구분하기 힘들겠다, 굳이 렉타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MDPS 진짜 좀 컬럼식도 이 정도로 좀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요즘에 현대차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제가 다 타보진 않았으니까 요즘에 차를. 근데 제가 그랜저 IG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시승을 좀 해봤고, 근래 좀 몇 가지를 시승해 봤을 때 차가 요즘에 현대기아가 굉장히 좀 단단하구나. 서스펜션의 세팅도 단단하면 좀 주긴 하는데, 전체적으로 차량 강성이 단단하게 느껴져요. 어떤 비틀림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좀 단단하게 좀 많이 다듬어져 온 것 같아요. 신차가 발표될 때마다 얘기하는 초고장력 강판, 뭐 비율,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전달되지 않으면 크게 착각을 못해요. 그런데 이번에 소울은 차급이 정말 좀 뭐 소나타, 뭐 중형차, 준대형차 이런 급이 아닌데도 되게 굉장히 좀 강성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, 바디가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괜찮았고, 사실 그렇게 느낌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정말 오뚜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무거운 게 바닥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바디 구조가 위에서 어떤 그런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딱 눌러주면서 양쪽이 좀 약간 이 바디의 구조, 형상적인 어떤 구조에 의해서 되게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. 어쨌든 강성은 운전자가 느끼기에 굉장히 좀 안정감 있고 단단해졌다라고 많이 느껴지고요.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서스펜션의 어떤 세팅이 굉장히 좀 단단하고, 이 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스프링이 좀 많이 단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탄성이 좀 이 차급, 그다음에 또 이 차가 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느낌, 그 다음에 좀 이 차가 주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느낌, 외형적인 부분, 이런 것들하고 좀 안 어울려요. 물론 바닥에 무거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차 무게도 거의 준대형 이상급으로 늘어났어요. 그래서 좀 어떤 스프링의 어떤 강성을 좀 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오버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단단한 하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차의 어떤 그런 이미지나 그래서 좀 부드러운 어떤 느낌을 갖고 이 차를 샀다면 조금 이질감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좀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느낌 자체는 그렇게 안정감을 주진 못해요. 하지만 운전을 해보면 뭔가 내가 포지션이 좀 높게 있고 안정감이 좀 덜할 것 같은데, 의외로 좀 차의 어떤 그런 중심을 잘 잡아주고, 코너 돌 때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차를 수평적으로 좀 유지해 주려는 어떤 그런 성질들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되게 신선했어요, 진짜. 근데 다만 그에 비해서 댐퍼를 조금만 더 강하게 썼으면 어땠을까 좀 싶긴 해요. 평소에는 괜찮은데 조금 빠르게 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은 좀 고저차가 있는 노면을 지날 때는 탄성이 좀 강한 거에 비해서 댐퍼가 조금 그 탄성을 못 잡아준다는 어떤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댐퍼만 조금 더 강했으면은 정말 그래도 이 차에 맞지 않은 세팅이긴 하지만, 마치 진짜 좀 단단한 약간 좀 세단을 타는 것 같은, 살짝 그 BMW나 이런 약간 폭스바겐 정도의 느낌? 전륜으로 치면은
그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,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고속에서 이제 고저차가 있는 곳도 만약에 이제 가다가 쑥 꺼지는 바다 있잖아요. 그런 곳을 이제 빠르게 지나도 2차 반수가 옛날 국산차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거의 이제 한 번 반 정도만에 딱 잡아주는 느낌? 벤츠나 BMW가 정말 고속에서 차가 딱 깔리면서 그런 고속에서 차를 눌러주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차가 착 하고 부는 느낌이 있어요. 2차 반수가 거의 없이. 근데 이 차가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한 반쯤 한 번 바운스를 더 주는 느낌이긴 해요. 그래도 국산차, 특히 이 정도 그냥 박스카 이런 귀요미 차가 이 정도의 느낌을 준다는 거는, 이 정도의 세팅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. 아니, 사실 발전이라기보다 왠지 전기차라서 얻어 걸린 느낌? 그리고 이 차가 뒤에 서스펜션이 이제 멀티링크잖아요. 같은 소울인데 전기차 외에는 토션빔이에요. 전기차는 뒤가 멀티링크고, 그래서 좀 더 접지력이나 추종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만약에 후륜 세팅마저도 이제 토션빔이었다 그러면 전기차로 나발이고 저는 안 샀을 거예요. 이거를 전륜 후륜도 포기했는데 그나마 이 차가 전기차고 그나마 같은 소울이지만, 그러니까 리어가 멀티링크라서 진짜 산 거지. 어쨌든 지금 주행을 해보면 정말 의외로 많이 놀랐고, 이 정도면 진짜 살만하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. 아니, 그 돈이면은 그냥 소울을 사지, 차라리 소울을 살 거면. 아니면은 그 돈이면 차라리 좀 더 좋은 뭐 중형 이상 준대형급을 살 수 있는데 왜 이거 사냐.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했어요. 처음에 사기 전까지는. 분명히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던 거고,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 차는 진짜 다른 차다. 소울하고 이 차랑 거의 1,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. 근데 분명히 이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소울보다는 분명히 값어치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팅이 아예 달라요. 진짜 아예 다르고, 그 다음에 약간 좀 뭐 안정감이나 확실히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있음으로써 해서 그 옷뒤 같은 느낌? 그래서 차가 불규칙한 노면이나 어떤 그런 뭐랄까 방지턱 이런 것들 넘어갈 때도 뭔가 차가 이제 뒤뚱뒤뚱 하잖아요. 그러면서 바닥에 무거운 게 눌러주면서 약간 옷뒤 같은 느낌을 줘요. 얘가 지금은 제가 무뎌져 가지고 좀 덜한데 초반에는 그 느낌이 되게 좀 희한했어요. 그래서 의외의 곳에서 되게 안정감을 진짜 많이 주는, 그 다음에 좀 속도를 내서 달려보거나 뭐 코너를 돌 때도 굉장히 좀 정말 이 차는 같은 차가 아니구나, 모양만 같지 진짜 전혀 다른 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제가 사고 난 후에도 뭐 이 차의 어떤 리뷰나 블로그를 좀 보잖아요.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게 거의 어떤 그런 포커스가 전기차라서의 어떤 그런 장점들이 뭐 유지비 절약, 전비가 얼마나 나오고 1kW를 얼마나 가고 1kW 충전하는데 얘가 뭐 얼마를 드고, 그래서 진짜 휘발유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. 거의 태반이 이런 얘기예요. 태반이. 그러니까 조용하고 이런 거 그냥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. 이 차를 사서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. 문제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거의 후순위에요. 그거보다 이 차가 주는 주행 느낌하고 어떤 안정감이나 그냥 똑같은 뭐 내연기관하고 전기차의 어떤 그런 파워트레인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차의 어떤 그런 똑같은 차라고 봤을 때 어떤 차의 어떤 주행 질감이나 안정감, 그런 느낌들이 진짜 좀 신선했고, 이런 느낌을 위주로 좀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좀 전에도 이제 노면에 요철이 좀 많았고 노면의 어떤 그런 바닥이 굉장히 좀 평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둔탁한 어떤 그런 되게 좀 저음 베이스의 그런 소리들, 그게 사실 차량 무게도 무게고 바닥의 배터리로 인해서 그런 진동 느낌이나 그 다음에 소음이 정말 좀 전기차라서 많이 얻어 걸린 것 같아요. 진짜 사실 전륜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앞뒤의 밸런스가 많이 안 맞잖아요. 그래서 전륜은 이 서스펜션을 세팅하기가 되게 좀 까다로워요. 그래서 보통은
뒤가 좀 많이 불편하고, 잘 세팅해도 정말 좀 단단하게 세팅해야 그나마 좀 탈만하지, 일반적인 세팅에서 뒷좌석까지 좀 좋은 승차감을 주긴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전륜으로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도 뒤가 좀 튄다거나, 뒤가 좀 가볍고 상대적으로 세팅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짜 신기한 게 박스하고 전륜인데도 불구하고 차고도 높고, 근데 방지턱을 넘어가잖아요. 그때 앞과 뒤의 어떤 그런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. 진짜 거의 한 90% 이상, 90% 이상. 그러니까 후륜에서는 정말 후륜 같은 느낌이 있죠. 후륜 같은 경우는 앞 뒤가 방지턱을 넘어갈 때 거의 똑같은 느낌을 주거든요, 얘가. 근데 전륜은 사실 그렇게 세팅하기 되게 힘든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. 처음에 방지턱을 좀 넘어갈 때 앞에 어떤 그런 넘어가는 느낌, 강도나 그 다음에 어떤 바운스의 어떤 크기, 뒤쪽의 바운스 크기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좀 전기차라서, 배터리가 바닥에 무겁게 깔려 있고 뒤쪽까지, 그래서 어떤 그런 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, 그래서 진짜 이거는 현대 기아가 이 차에 투자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소울이라는 이 바디로 전기차를 만들면서 정말 얻어 걸린 게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팅이 완전 달랐어요. 대신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정말 좀 승차감이 좋고 세팅이 잘 된 어떤 그런 후륜이나 또는 전륜,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니에요. 고급진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뒤의 밸런스, 앞뒤의 어떤 그런 바운스의 밸런스가 굉장히 거의 좀 비슷하고, 그래서 불쾌한 느낌을 주진 않는다. 다만 그렇다고 좀 묵직하게 눌러주는 느낌은 없어요. 무게는 준대형급이지만 이제 튀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안정감을 주는 느낌은 아니지만, 그래도 이 차에서 좀 앞뒤의 밸런스는 되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어떤 그런 바운스를 준다. 그래서 이제 저는 댐퍼를 조금 강하게 하거나 살짝만, 진짜 살짝만 그렇게 세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약간 정차 중인데 그냥 진짜 시동 끈 것 같아요. 진짜로 조용하고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코너인데, 코너를 제가 한번 살짝 밟아서 가보면 진짜 진짜 희한하다 이거. 확실히 진짜 정말 그 바닥에서 진짜 배터리가 무겁게 딱 눌러주는 것도 있고, 바디의 강성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,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뭔가 진짜 단단하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. 바디가 옛날에 그런 국산차가 아니에요. 그리고 이 급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밸런스나 그런 또 차체의 어떤 안정감, 바디의 안정감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. 왜 이 차를 가지고 자꾸 유지비가 굉장히 싸고 이런 식으로만, 이런 것만 자꾸 전달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, 진짜. 그리고 이 차량에는 총 4단계의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. 에코 플러스, 에코, 노멀, 그 다음에 스포츠. 보통 일반적으로 국산차에서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 쓸모없는 거 달아놓은 느낌? 그냥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. 그래봤자 사실 뭐 핸들 조금 무거워지거나 RPM 변속 시점을 늦춰가지고 그나마 조금 차이가 나는 정도? 그 정도라서 그 드라이브 모드마다의 어떤 그런 편차가 굉장히 적었는데, 그래서 좀 있으나 마나한 거?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잖아요. 전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토크가 진짜 바로바로 그냥 렉 없이 그냥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느낌이 완전 달라요. 그래서 에코 모드로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악셀을 밟았을 때 그냥 부드럽게 나간 느낌? 적당하게.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. 일반적인 어떤 국산차의 내연기관의 느낌? 그냥 부드럽게 나가는. 근데 만약에 스포츠 모드로 놓고 딱 밟잖아요. 그러면 진짜 거의 튀어나간다는 말이 맞아요. 정말 이 차가 토크가 환산하면은 40이 넘어요. 40이 조금 넘나 그럴 거예요. 근데 이 정도면은 웬만한 300마력대의 어떤 그런 차량들 있잖아요. 고성능. 우리가 이제 그래도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
300만 원대 어떤 차들, 그 정도 되는 차들의 어떤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그런 어떤 그런 차가 튀어나간 느낌이 진짜 거의 약간 좀 무서울 정도로, 예, 그 정도로 튀어나가요 진짜. 그래서 웬만한,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웬만한 차들은 그냥 제끼고 남는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. 제가 다음엔 진짜 제로백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진짜 너무 궁금해요 진짜. 느낌상으로는 제로백이 거의 제가 볼 때 6초? 5초 6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체감상, 느낌적인 느낌으로는. 그런데 실제로 한번 재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가속력이 대단합니다 진짜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끼어들기가 약간 좀 여의치 않을 때 있잖아요. 뒷차에도 영향을 최대한 덜 주면서 여의치 않은 어떤 그런 끼어드는 어떤 그런 공간, 그럴 때도 차가 바로바로 딱 튀어나가 주니까 차를 컨트롤하기 되게 좀 재밌고. 지금도 이 가속력이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. 가속력이 기가 막혀요. 어쩌면 이 차가 이 차의 어떤 포지션 때문에 휠이나 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스포츠성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. 그러니까 휠을 인치를 키우고 타이어를 좀 줄여가지고 약간 좀 스포츠성을 좀 약간 좀 단단함을 더 줘볼까? 타이어 때문인가? 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인치업을 하고 차라리 좀 타이어를 조금 더 단단하게 가져가면 어떨까 좀 싶기도 하네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하나하나씩 바꿔볼게요 제가. 사실 이 차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좀 많은데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지금.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행 느낌만 하고 다음에 또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고, 에휴, 보자.